안녕하십니까. 지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석규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벌써 왔죠? 그죠? 네. 벌써 왔습니다. 4분기가. 시작이 아주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추석이 딱 끝나버린가 동시에 연휴가 너무 길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휴가 길면 굉장히 불안증에 시달립니다. 3일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6일은 너무 힘들어요. 중간에 막 배송 쳐내야 되는 거 생각하고 CS 생각하고 쌓이는 거 막 보고 있으면 이게 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아니나 다를까 6일을 쉬어버렸죠. 그래서 나가는 양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언제 배송됩니까? 이런 얘기도 계속 들어야 되고 이번 주 내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죠. 그래도 힘차게 달려가야 또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4분기는 12월까지 있는 게 아니라 10월, 11월 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10월, 11월 이렇게 2달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까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생각이세요. 해봤자 12월 한 10일, 15일 뭐 크리스마스 용품 파시는 분 아니면 뭐 연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리 이런 거 파시는 분들 아니면은 실질적으로는 11월 안에 그냥 다 끝납니다. 그리고 12월이 오면 공허함에 빠지기 시작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달인 거지. 12월에 기업인들이 아무도 매출을 올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11월에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10월을 시작하기에 앞서 좀 개편된 내용 좀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본 방송을 시작할 텐데 기존의 방식과 뭐 동일하긴 해요. 동일하긴 한데 이제 함축적으로 좀 빠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선택적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 오셨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아닌데 뭐 이렇게 생기는 수가 좀 있어서 시행착오가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희들끼리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인사부터 하면 다락방님, 훈케이님, 제이스님, 태선님, 송민님, 웰그린님, 또찌님, 페페님, 네, HK님 안녕하십니까. 네, 몇 년 만인 것 같다고요? 이렇게 긴 연휴가? 네,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냥 딱 한 3일 정도. 이거 OBS 왜 끊기는 거야? 재접속이 됐습니다. 잠시 끊겼어요. 네. 이게 한 3일 정도는 괜찮아. 견딜만해. 그 연휴 월요일 쉬거나 뭐 금요일 쉬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견딜만한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잘 생각해보세요. 월요일부터 배송 마감이었잖아요. 25일인가? 그럼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9일이에요. 9일. 9일 동안 뭉쳐있던 게 나오는데 우리가 왜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 대용 차장님도 주제를 뭐 그걸 가져왔었죠. 명절에 광고를 꺼야 되냐, 뭐 켜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 매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월요일 날 배송 마감이 처진 게 좀 컸던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월요일 날 배송 마감이 처지면서 일주일을 통짜로 쉬어버렸잖아요. 보통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요일 날 배송 마감을 친다면 월, 화, 수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몰려갖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조금 큰 차이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요번에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수가 중간에 이제 대체율이 생겨버리면서 개천절이랑 싹 합쳐지면서 너무 길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매출의 양에 비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뭐 나와봤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원래 나와야 되는 100이었다면 한 40% 50% 정도만 나온 거죠. 대신에 이제 광고비가 그만큼 더 축소돼서 빠졌기 때문에 근데 너무 축소되지도 않았어. 한 뭐라 그럴까? 광고는 100에서 3분의 1만 빠지고 70이 나갔는데 그 주문 건수 및 매출액은 100에서 70이 빠지고 30이 나와버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30 정도의 광고비가 좀 더 소진되면서 주문 수량이 빠졌으니까 이게 조금 피부적으로 이제 와닿았을 때 뭔가 생각보다 덜 나왔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쵸? 하게 되지만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명절 끝나고 이 디타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디타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래 쉬어서 그래. 월요일날 마감을 쳐버렸고 그래서
디타가 이제 쭉 나오면서 정상 궤도가 좀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리고 또 조금 특이한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 뭐 흐름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좀 방송마다 앞에 조금씩 담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내용을 시작해야지 총 4회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걱정되는 게 우리 대용차단이 길게 하시잖아요. 횟수가 줄어들어 버려서 과연 그 2시간 안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서 끝낼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대용차장님은 1시간의 리밋이지만 거의 한 2시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10일부터 재개하려고 하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하셔야죠. 원래 써야 되고 전 광고를 끄는 거 아니라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네. 돌아가서 일단은 안내부터 해드립니다. G마켓에 메인에서 맨 아래 내려오면 역시나 들어가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판매자가 있어요. G마켓 메인이에요? 뭐 이상한 화면이 아니라 메인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 판매자 교육센터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나왔을 때 이제 다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유튜브 바로 가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 이 2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쓸데없이 좀 클릭하면서 조회수도 좀 높여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마다 이걸 해드리죠. 임원이 예산이 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횟수가 줄었으니까 이걸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방송마다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생겨나. 여기 동그라미로 바뀌었네요. 우리 차장님이 동그라미로 바꿔줬네, 저 얼굴을. 네. 고생했네요. 그 다음에 요 아래로 내려오면 이게 일정입니다. 일정이 좀 바뀌어요. 총 8회였잖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지금은 약간 없어진 상태예요. 그거를 운영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하다가 우선은 4분기에는 일단 진행하지 말자. 일단 이 4가지로 운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오는 피드백을 가지고 움직여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신규로 런칭될 뭔가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아직 런칭은 안 됐고요. 보시면은 등록데이, 물류데이, 컨텐츠데이, 마케팅데이 뭐 그냥 크게 분류를 해놨고, 소제목은 사실상 정하기 나름인데 이거를 정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소제목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자님이 이걸 다 넣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딱 메이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여기에 메이면 아무것도 못해서 일단은 조금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은 매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2시에서 3시까지 고정적이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화목한 시간이 아니라 이제 몽몽몽모, 나무만 심는 날이죠. 몽몽몽모. 네,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혹시나 뭐 이럴 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불현듯 켜갖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는 4회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강 신청 바로 가기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문자 알림 보내드릴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받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좀 적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거 적어갖고 저희한테 신청서 주시면 저희가 유튜브에 뭐 알림이나 이런 거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뭐 어려워서. 그러면 저희가 문자를 날려드립니다. 방송 시작하기 30분 전에. 그래서 그거 이제 알림 받고 오시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아까 유튜브에서 알림하거나 여기에서 수강 신청하시거나. 아래쪽 내려보면 뭐 저희들이 요즘에 이걸 뭐 못 찍어요. 거의 못 찍어요. 이걸 좀 많이 찍어드리고 싶긴 한데 약간 국한되어 있어요. 한계적인 부분도 있고, 신규 컨텐츠 위주로 앞으로 많이 좀 찍기는 할 건데요. 왜냐면 G마켓 옥션이 이제 4분기에 변경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내년까지 이제 딱 잡혀있는 일정이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되게 타이트해서 그런 것들 올려드리는 것만 찍어도 사실상 기존에 있는 내용을 다시 뭐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새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에 좀 담아야 되는 것들을 최대한 담아갖고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기본 골조는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기존 방송이나 뭐 영상을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미리 언지를 좀 드리면서, 오늘 이제 등록데이니까 상품 등록이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날짜를 그냥 한번 찍어봤거든요. 최근에 이제 늘 제가 전 숫자 3을 좋아하는데 늘 제가 한 20일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때부터는 무슨 시즌입니다. 이때부터는 무슨 시즌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항상 제가 거의 뭐 4월 20일, 뭐 9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20일을 왜 얘기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이때부터 그냥 변경이 쭉 돼갖고 보통은 뭐 이제 월에 시작하는 시점에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20일에서 월의 시작점까지는 시행착오, 변경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흐름? 이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바뀌는 한 방에 뭐가 빡 바뀌었고 아름답게 딱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일을 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 누구한테 공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내피셜 김덕주 개인 생각으로 적어놔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오피셜이 돼버리기 때문에 개인 생각입니다. 판매하다가 느껴졌던 거 그리고 봐왔던 거 지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변동되는 시점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때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광고 대행사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뭐 시즌성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갑자기 뭐 이쪽 카테고리는 노출이 안 되는 걸로 제한됐어요. 이쪽 카테고리로 광고를 또 하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시즌이 반영되거나 뭔가 로직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 시기 기점으로 뭔가 바뀌기 시작하죠. 왜냐면 계절이 바뀌는 거니까. 그 계절이 바뀜과 동시에 카테고리가 변경이 되면 노출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광고에 제한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카테고리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등록을 안 해놓은 상태다라고 하면 갑자기 내가 광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대부분의 카테고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시즌을 가지고 있는 특정적인 카테고리가 좀 그렇던 패션 뭐 이런 것들, 그런 자파 뭐 이런 애들. 그래서 2월 20은 뭐 하는 시즌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봄 시작입니다. 봄 시작. 봄 상품 시작. 되게 짧죠? 되게 짧아서 어떻게 보면은 3월 딱 지나면 그냥 거의 끝나버리는 약간 뭔가 그냥 찍먹하고 끝나는. 그래서 패션하는 분들이 요즘에 간절기를 안 해버리잖아요. 안 해버리고 뭐 하냐면 요즘 의류나 이런 것들 탄생하는 거 보면 예전에는 점퍼 위주로 해서 가을 잠바, 바람막이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면 이게 이제 되게 특이한 게 난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셔츠랑 약간 점퍼랑 그리고 셔츠랑 바람막이랑 약간 재질이 섞이면서 뭔가 약간 나일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의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를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아웃도어에서도 많이 보셨고 일반적인 의류를 가셔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거 산 사람들이 겨울에 조금 더 추워질 때 추워져도 이거를 이너로 그러니까 이너란 티셔츠 아시죠? 그거 입고 그 위에 입는 거 셔츠 개념으로 해서 바람을 좀 막아주면서 여기에 플러스로 외투를 입어라. 이게 약간 개념이에요. 이게 요즘에 흐름이. 왜냐면 간절기에 물건을 팔면 안 되니 이게 안 팔리니까 거의 못 하더라고. 그래서 작년쯤에 조금 유행했던 상품 중에 하나가 그래도 그 왜 과잠이라고 하는 야구 잠바 같은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뭐라고 세 글자로 부르긴 하는데 뭐 우리는 의미 없죠.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되니까 약간 야구 잠바 같은 거 요거랑 그 다음에 봄버라고 하는 봄잠바 이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거까지 싹 하는 뭐 언제부터 야상인가 코트 뭐 이런 애들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짧아지는 어떤 형태의 의류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바뀌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봄 시작인 거예요, 이때. 그리고 요 시기에는 이제 뭐 베개라든가 아니면은 뭐 나가냐? 이불 나가죠, 그죠? 그리고 또 뭐 나가요? 뭐 커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매트리스, 뭐 이사 시즌이니까 소파,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많이 나가는 시기가 약간 이런 시기입니다. 새 장단 이렇게 새 장만 이렇게 하는 거, 약간 꾸미는 거 이런 시절이 이제 봄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4월 20 쪽으로 오면 이게 이제 여름 시작이에요. 생각보다 빠르죠. 엄청 더워요. 이상하게 이 시기만 딱 오면은 이제 그냥 여름 시작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름 상품이 쭉 해갖고 5월 진입을 해갖고 이때 같이 맞물리는 게 이 녀석이죠. 혼수랑 같이 만들어지면서 여행이 꽃을 핍니다. 그러면서 캠핑이 완전 미친듯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막 이때만 난리도 아니죠. 그죠? 4월 20 여름의 시작. 이렇게 됩니다. 야외 활동하기 굉장히 좋아지는 거. 레저가 같이 성장하는 게 이 시기죠. 그죠? 요 시기예요. 여름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9월 20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겨울 시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을은 없습니다. 가을은 추석과 함께 그냥 사라지고요. 추석과 함께 그냥 싹 사라지고 이게 겨울 시작이에요. 보통은 11월 17일, 14일에서 17일 사이가 뭐가 있죠? 항상 수능이 있잖아요. 항상 수능 기점으로 해갖고 겁나 추워져요. 네, 추워져. 근데 이미 이 시기부터는 겨울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끝났어. 겨울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상품 팔리는 거 보면은 이제 뭐 가습기 대표적으로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깅스 종류, 그리고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운동복 종류. 운동복이라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요런 종류. 그다음에 여기도 또 이사 시즌이니까 요렇게 또 하나 받쳐주는 것들, 가구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커버 종류 또 많이 나갑니다. 이불, 베개 이때 많이 나가요. 예.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가 죽는 게 이제 레저가 죽어요. 확 죽어. 그러고 나서 캠핑도 같이 죽어. 이게 뭐 잠깐 살아난다고 해갖고 좋은 게 아니죠. 금방 추워지기 때문에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또 이제 방한용품이 많이 나가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머플러, 이 시장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좀 아쉬워요. 아쉬워. 그리고 목도리 시장. 요 시장도 많이 죽었죠. 아쉬워. 그 다음에 이제 핫팩 뭐 이런 것들, 손난로 이런 게 이제 또 많이 나가는 시장이 이때입니다. 이때. 그래서 최근에 또 봤던 것 중에 이제 유모차 커버, 요 엄청나잖아요. 수요가 엄청납니다. 유모차를 할 바엔 유모차 커버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본품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방한 커버 이게 엄청납니다. 네, 실제로도 그쵸? 요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가는 게 이제 겨울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맞이하는 게 이제 뭐예요? 11월이죠. 5월, 11월을 왜 이렇게 빼놨냐? 굳이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이때는 빅스마일 데이, 뭐 11절, 그 다음에 뭐 네이버 뭐 브랜드 데이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와요. 여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냥 한 달 내내 그냥 뭐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거의 길게는 한 달 반까지도 갑니다. 앞뒤로 해갖고 특정적인 카테고리에 지금 얘기했던 거에 특정적인 카테고리에 무슨 페스타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이걸로 이제 또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앞뒤로 한 15일 정도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거의 이 소요되는 거를 한 달 하고 15일 정도를 그냥 행사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시기를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장님들이 막 일반적으로 그냥 뚝뚝뚝뚝 가는 시기가 요즘에는 그렇게 그래서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전에 뭐 계절의 의미를 담아갖고 뭐 단오에는 뭐가 어쩌고 막 그랬었는데 의미 없어. 크게는 그냥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리고 1월이 딱 됨과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갑자기 이제 새학기, 그 다음에 이제 신년 특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겨울 상품 세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가 가전이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IT 기기라고 하는 IT 기기 플러스 이제 웨어러블 이제 관련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나가는 시기가 여기에 이제 막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가 뭐야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부피가 커지고, 그죠? 부피가 커지고 그 다음에 두꺼워지고 이제 소재가 두꺼워지고 이제 무거워지고. 네, 이런 거죠. 그쵸. 이 상황에서 이제 고객들이 보는 게 저런 것들을 조금 경량화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 따뜻하면서 뭔가 얇은 거, 막 이런 거 찾아요. 얇은 거, 그리고 수납 잘 되는 거, 그런 거. 요런 이제 약간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관심이. 그래서 아이템마다 이런 것들에 되게 초점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옷이 두껍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꺼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죠. 수납에 대한 개념이 이제 달라지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쭉 겨울 시작이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벌써 이 시기에 뭐가 벌써 바뀌냐면 이제 네이버 쇼핑의 카테고리가 변경되면서 이제 광고가 변경되면 자, 인입 때는 이미 외부 사이트는 지금 현재 쇼핑에 크롤링 되어 있는 거죠. 긁힌 거
긁혀 크롤링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런 변동을 가져가니까 뭐가 이제 뿌려지는 경로가 달라지는 현상, 이게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검색어가 변경되는 현상, 요런 게 이제 생겨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선호도가 변경되는 현상, 그죠? 그래서 판매자들이 상품이 변경되는 현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우리가 판매자들이 되게 타짜라서 오래된 사람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쉽게 변경하고, 원래 했던 사람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뿌려지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채널만 얘기했지만, 그러면 밖에 있는 컨텐츠라고 하는, 우리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블로그 지금 문제되죠. 지금 네이버나 다음 로직 지금 문제되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 발언이 섞일 수도 있으니까 안 할게요. 이거 이제 매크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상, 유튜브 요즘에 이거 문제 많습니다. 네, 요런 것들, 이거에 대한 이제 작업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쓰나미라고 그냥 할게요. 네, 요렇게 쓰나미가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면, 밖에 있는 컨텐츠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위에 있는 요게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뭐가 이 두 개가 이제 강하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시작됐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위에 게 바뀐 거냐, 아래 게 바뀐 거냐라는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얘가 먼저 바뀌고, 왜냐면 여기에는 사실은 이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포함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빼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바뀌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지고 마지막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과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이제 판매 채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결국엔 판매자인 거니까. 채널은 판매자가 없으면 그냥 채널인 거예요. 판매자가 그 트렌드를 바꿔버리는 거죠. 왜냐면 채널은 중계만 하잖아요. 다른 채널들은 쇼핑은 유도를 하죠. 이건 개인 발언입니다. 네. 쇼핑은 유도를 하지만, 선호하지만, 연관성을 가져가지만, 채널은 중계만 합니다. 지마켓, 옥션 이런 채널들은 그냥 중계만 해요. 그 중계가 된 상태에서 판매자들이 상품을 변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트렌드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MD들이 이제 판매자랑 뭘 하는 거예요? 협업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섞여 있지만, 단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단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유지력이 좀 약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원천적으로 가만히 두어도 핵이 그냥 계속 굴러가면서, 토니바퀴처럼 굴러가면서 이거를 확장시키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어디냐? 포털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게 쇼핑이냐? 아니다. 오히려 이런 컨텐츠들에서 움직이는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들, 요즘의 이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어떤 기준이 지금 현재 변경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 계절이 이제 바뀌는 시기니까요. 그로 인해서 카테고리 변경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식의 상품들이 선호도로 채택이 되어서 뿌려지는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여기서 하나는 내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팔고 있는 지마켓 옥션의 상품들과 쇼핑에서 보여지는 상품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뭔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 라고 하면, 내게 트렌드다 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참고사항 정도로 쇼핑을 보신 다음에, 그 쇼핑에서는 이런 상품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네, 이게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될까를 조금 분석을 해보고, 괜찮은 판매량이 나온다라면 얼른 지마켓 옵션 이런 쪽에다가 상품을 추가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거를 그냥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고객을 읽는 거에서는 멀어진 상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판매자가 매출이 감소할 때 보면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지 못할 때, 그리고 결국 이 얘기를 잘 생각해서 다시 이거를 좀 곱씹어 보시면 고객을 이해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 내가 시장이 끌고 가는 어떤 굴레에 내가 같이 껴갖고 떼굴떼굴 굴러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내 거 하면서 저 시장이 저렇게 굴러가고 있네. 근데 내 거니까, 내 거는 알아서 팔릴 거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관망하는 사람인가를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오늘 등록되기 전에 한번 쭉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항시 제가 뭐 카테고리를 찾든가 아니면은 뭐 검색어를 주워오든가 그리고 그걸 반영하고 상품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뭐 간혹 해드릴 때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게 특정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카테고리만 보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요. 그래서 다른 카테고리 보는 거는 진짜 버겁거든요. 그래도 검색의 변화 정도는 조금 보셔야 되니까 관심을 두고 몇 군데 정도만 딱딱딱딱 찝어갖고 보시는 거는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가장 크게 변하는 쪽 중에 하나가 가전이긴 하지만 가전은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전을 제외한다라 한다면 패션 쪽 하나를 좀 선택해 두시는 거, 유아동 쪽에 하나 선택하시는 거, 그 다음에 침구류 쪽 이런 쪽에 하나 선택해 두시는 거, 그리고 뭐가 있죠? 그럼 뭐 3개 정도 되겠네요. 유아, 패션, 그 다음에 이쪽 레저 쪽에 뭐 하나를 또 선택해 두신다든가 뭐 이런 쪽 해갖고 사람들이 이슈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쪽에다 관심을 갖고 검색어 패턴이 어떻게 바뀌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두시면 그래도 아이템 선정하시고 뭐 추가하시고 혹은 내 상품을 잘 팔 수 있는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상품 등록을 좀 해야 되니까요. 등록을 하실 때 이제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 것도 이제 있으니까 벌써 맨 위에 이렇게 딱 버젓이 떠져 있죠, 그죠? 요거 떠져 있고 그다음에 발송 정책 등록 방식 변경 뭐 이런 것도 좀 떠져 있고 요런 게 다 등록 관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종료나 이런 것들을 좀 봐보면 이건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미리 전부 다 안내가 되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소한 게 아닙니다. 네. 쭉 보시면은 원래 9월에 예정되어 있던 게 10월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등록이 지금 없어졌죠? 그죠? 상품 등록 1.0이 사라진 겁니다. 메뉴가 아예 신규 등록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1.0은 뭐만 가능한 거예요? 수정만 가능해서 그냥 여기 관리만 있는 겁니다. 관리. 그리고 12월이 오면은 1.0 수정도 제한이 된다. 상품 관리에서 2.0으로 전환 후에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걸 클릭하고 들어왔을 때 리스트에서 내 상품을 볼 수는 있지만 내 상품을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수정을 눌렀을 때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그죠? 여기에 있는 전환 등록 혹은 여기 중간에 전환이 있어야 돼 없네요. 전환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공지사항에 지금 현재 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전에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나는 지금 뭐 어차피 1.0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쭉 가서 난 이때 할 거야 라고 뭐 말리진 않습니다. 근데 11월에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빅스 전에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게 좀 있으실 거고, 그러면 그게 언제냐면 요번에 빅스가 한 10월 12일 혹은 17일 사이에 알림창 뜬다라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금 시기네요. 지금 시기 미리 조금 변경을 해놓고서 기다리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변경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이고 다시 못 가네. 파업창이 뜰까봐 제가 안 눌렀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선물하기 옵션 변경 기능 뭐요? 알아서 저건 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요. 요거죠. 발송 정책 신규 생성 방식 변경 안내 드립니다. 기존은 간소화된 발송 정책 내에서 원하는 발송 정책 선택 후 생성할 수 있었는데, 변경은 등록 가능한 발송 정책의 모든 리스트에 노출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기본 발송 정책 기존과 동일하게 팝업에서 설정함. 저는 이게 약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모든 리스트에서 노출된다는 게 고객 페이지에 노출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러겠죠? 그죠?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팝업 창이 아니라 그러면은 수정 들어가 볼까요? 수정 들어가서 당일 발송 정책 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 노출 정보죠. 이쪽에 오게 되면 여기 있죠. 관리를 눌렀을 때 뭐죠?
잘 모르겠네요. 네. 여기에 모든 게 노출된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뭔가 다른 이야기인가 봐요. 좀 오늘 10월 5일 아닌가요? 그죠? 목부터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마켓 페이지 가봐야죠. 어디 있니? 여기 있다. 제가 맨날 이거 검색한다고 이 시장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 시장은 헬입니다. 네, 미리 말씀드렸어요. 들어왔다 저 맨날 왜 저거 검색해 쟤 때문에 나 이거 시작했잖아. 오자마자 망할 수 있어요. 힘든 시장입니다. 네. 보면은 뭐가 된다는 거죠? 잘 모르겠네요. 네. 언젠가 나오겠죠. 그죠? 어차피 뭐 나는 하나만 설정할 거니까 뭐를 표현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5일만 기다렸는데 네. 요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면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내용 좀 보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또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일 배송 보관비 적용 비준이 바뀌었다 뭐 이런 거 다음 시간에 제가 해야 되는데 할증 정책이 네, 바뀌었습니다. 네. 1할 계산되던 게 이제 다시 통합으로 이게 9월 26일부터 뭐 변경됐다 뭐 이렇게 안내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관료가 조금 많이 나왔는데 다시 이제 축소해서 보관료를 덜 받는. 스마일 배송 담당자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해봤는데 굉장히 판매자 친화적입니다. 네, 모든 시스템이. 그래서 잘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등록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카테고리 상품명 이런 곳에 이 별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별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필수죠. 원산지에 왜 필수를 안 해놨을까요? 네. 필수 노출 정보의 이미지, 상세 설명, 상품 정보 제공 고시, 배송 정보. 그죠? 추가 정보 넘어오면 별표가 없어요. 고객 혜택 광고 넘어와도 별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랑 노출 정보 이 두 공간에 별표가 있고 그 별표를 엑셀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등록을 빨리 하는 방법은 미리 정보를 다 넣어 놓는 방식이다. 정보를 넣어 놓는 방식 중에 또 하나 여기 보면 이미지 호스팅 이렇게 있죠. 그렇죠? 우리 차장님이 아주 귀여운 얘기를 한번 밥 먹으면서 하셨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옛날에 있던 상품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옛날 상품을 왜 찾으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 그거 어떻게 등록되는지 확인하려고요. 야, 너 그 이미지 그냥 여기 있잖아. 호스팅에. 그래. 이러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호스팅에 본인이 쓰는 모든 상품의 이미지를 다 올려놓으면 나중에 히스토리를 볼 때 좋죠. 그냥 이미지만 보면 되니까. 근데 사실 호스팅에 올려놓고 안 가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등록할 때 쓰고 안 쓰잖아요. 저도 제가 여기 뭐가 등록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클릭해서 보면 얘는 뭐야? 하고 보면 그 이미지 막 살아있어. 너무 소름 돋아요. 옛날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상품을 등록했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것만 있습니다. 뭐 하는 공간이냐면 폴더 추가하셔갖고 여기다가 이제 상품 이름 적으시면 되죠. 그죠? 뭐 01-A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난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업로드할 거야. 뭐 업로드 눌러갖고 내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불러오는 방식. 그래서 가상의 서버에 이제 저장을 해두는 거죠. 호스팅을 굉장히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호스팅을 요즘은 요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요즘에 상품 등록하시는 분들도 다 저보다 형님들이잖아요. 누님들이고 요즘에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 다 형님 누님들이시던데. 네. 다 그러시던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신규 판매자들은 호스팅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 왜냐면 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할 거야, 뭐 쿠팡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 가면 호스팅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내 컴퓨터에 와서 이렇게 불러다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호스팅을 쓰면 뭐가 좋냐면요, 덮어 씌우기가 좋아요. 이 얘기는 이미지 수정을 관리를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호스팅에 덮어 씌우면 알아서 전체가 변경돼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단에 이제 또 이미지 띄우기 좋죠. 상단 이미지 띄우기 좋고,
그리고 액박이라고 하는, 지금은 없죠. 요즘 시대는 없는데 이제 트래픽이 과다하거나 무제한 트래픽, 무제한 뭐 대역폭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접속을 해도 내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가 어느 누구한테도 액박이 뜨지 않는, 다 보여지는, 그래서 무제한 트래픽, 무제한 대역폭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G마켓의 호스팅입니다. 네, 굉장히 좋죠. 이걸 무료로 주고 있어요. 몇 기가를? 5기가를요. 용량이 적다 그러잖아요. 근데 옥션의 5기가, 그 다음에 G마켓의 5기가 각각 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0기가죠. 그죠? 그래 내가 복수 아이디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각각 또 5기가씩 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늘린다라면 굉장히 많은 양의 호스팅의 양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좀 잘 쓰시는 게 필요하고, 내가 그걸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클릭해갖고, 그죠? 전체 선택에 우측 마우스에 태그 복사, 이 나오잖아요. 이미지 src 복사해갖고 이거 상세 페이지에 넣는 거거든요. 그죠? 이미지를 내가 이렇게 해놨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놓는 거죠. 편안하게. 그죠?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 이제 상품 이미지 1000에 1000짜리 갖고 다니지 마요. 갖고 다니지 말고 여기다 업로드 해놔. 여기다 업로드 해놓으면 갖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왜? 얘는 다운로드도 되거든. 너무 편해. 여기 다운로드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편합니다. 뭐 하려고 USB에 저장해 갖고 다닙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얹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이런 식의 방식을 선택하는 걸 저는 완전 추천드립니다. 완전 추천드려요. 수정하기도 편하고 다 좋죠? 덮어 씌우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거 18.gif잖아요. 그럼 내가 밖에서 이 이미지를 뭐 이쪽 부분, 우측 아래 부분을 수정해야 돼. 수정했어. 걔 이름을 18.gif로 저장했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업로드하면 덮어 씌울 거냐 물어봐요. 덮어 씌워라 그러면 이 이미지가 요 부분 내 수정한 거거든. 요 변경돼 갖고 딱 되면 내가 이 소스를 쓴 모든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가 변경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스팅 무조건 사용하셔야 됩니다.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고 매우 좋아요. 그래서 호스팅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호스팅을 써도 뭔가 관리가 안 되는 두 개의 사이트가 있죠. 스마트 스토어, 내가 여기다 호스팅 넣었으면 뭐 상관없겠지만은 외부 스크립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그 스마트 에디터 밑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넣는 게 좋고요. 그다음 쿠팡, 여기에는 내가 소스를 넣고 바로 이제 등록 완료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알아서 자기네 서버로 이관시켜버립니다. 그래갖고 이게 들어가서 좀 수정해야 되는 이슈가 있죠. 나머지 다른 외부 사이트는 전부 다 이걸 쓰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호스팅 했고요. 또 하나 늘 또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 배송 정보를 미리 등록해라. 보통 배송 정보를 등록하는 건 계정에 들어가서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등록해서 이제 바꾸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그렇죠. 전체 사이트 기준으로 보면. G마켓 옵션은 등록하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탭에서 내가 이거를 먼저 눌러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이거 나중에 등록하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미리 해놔야 돼요. 관리 누르고 뭘 누른다? 신규 등록 누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관리를 누르고 이게 뜨면 판매자 주소록을 눌러라. 이러면 한 번 더 뜨죠. 여기 내용을 쭉 적는 거예요. 신규 등록은 누를 필요가 없어요. 누를 일이 없어. 여기를 그냥 쭉 다 적어요. 저장 누르면 이 위로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일로 들어오죠? 그죠? 여기다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도서상관 3,000원 기억하세요. 요거 7,000원 5,000원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도서상관에서 주문 들어오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저장을 누르면 이 위에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또 뜨는 거예요. 클릭하고 선택하면 여기에 이제 드디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눌렀을 때 여 리스트에 뜨는 거예요. 그럼 등록할 때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게, 등록할 때 내가 이거를 이제 만들잖아요. 바로 생성이 안 되는 변수가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만들어놨는데 안 뜨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란을 못 채우고 내가 일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성격상 너무 깔끔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거 하나하나 다 설정하면서 가야 되잖아. 근데 얘가 자꾸 날 막아.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리 만들어 놔라. 미리 만들어 놓고 약 1시간 정도 지나면 되니까. 그러면 그냥 내가 셀러 전환하고 신규 판매자의 경우 셀러 전환 혹은 내가 주소지나 이런 것들이 변경된 경우 미리 그냥 들어와서 등록을 다 해야 돼. 각 사이트마다 다 가면서 어차피 한 번씩은 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쫙 돌면서 신규 배송지를 다 추가해주고 신규 반품지를 다 추가해 놓은 상태에서 상품 등록을 해야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거지. 등록하면서 자꾸 창 바뀌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정신없어갖고 신규 판매자 등록하다가 뭐 못해요. 되게 이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등록을 해놔라. 미리미리 등록하고 나는 묶음 배송비 할 거야, 상품별 배송비 할 거야, 인 건데, 묶음 배송비는 내가 그룹을 묶는 경우, 내 단품을 등록해서 여러 개 상품을 등록해서 같은 배송비를 설정해 놓고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묶음 배송비를 쓰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템플릿을 미리미리 좀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편안하긴 하겠죠. 그죠? 나는 안 묶을 거야. 이미 한 코드에 옵션도 그렇고 추가금도 그렇고 난 다 설정할 거야 하면 상품별 배송비 이거 바꾸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선택해 갖고 하는 거죠. 그룹을 묶을 사람은 묶음 배송비, 그렇지 않은 상품별 배송비입니다. 네, 이렇게 생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부분인데 편도죠. 편도 기준으로 해서 배송비를 적어놔라. 난 무료 배송했습니다. 근데 왕복으로 무료 배송은 혜택이니까 고객이 반품을 줬다. 왕복 배송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택배 계약이 5,000원이다. 5,000원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왕복으로 10,000원이 청구가 되는 겁니다. 나는 겁나 착한 판매자라서 난 고객한테 편도만 받을 거야. 나는 무료 배송한 건 그냥 무료 배송한 거고 배송비는 내가 그냥 책임지고 고객한테 그냥 5,000원만 받을 2,500원 넣는 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양심적인 판매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왕복 배송비를 받으려면 5,000원을 넣으면 10,000원이 청구가 된다. 그죠? 그리고 내가 뭐 착불선 결제야. 고객이 2,500원을 결제했어. 미리. 그래도 네, 여기다가 2,500원을 미리 넣어놔야 5,000원이 청구가 되는 겁니다. 왜? 환불될 때 고객이 결제한 선결제 2,500원이 같이 환불되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00원이 청구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의 이제 방식입니다. 내가 이거 다 등록을 했어. 그러면 이제 다시 엑셀에 와서 요거 이제 호스팅에 있죠. 그죠? 호스팅에 있고 다운로드도 받았을 거고 네,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 곳이 미리 좀 해놔야겠죠. 그죠? 뭐 점퍼 소재는 나일론, 색상은 블랙, 크기는 이렇게 중중주. 이거는 그 소비자 보호 법률에 따름 이런 것들. 배송 방식 미리 했죠? 미리 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미리 다 등록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가 남았어요? 이 위에 있는 애들. 이렇게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그럼 제일 중요한 카테고리와 상품명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G마켓에서 카테고리를 가장 빨리 잘 찾는 방법은 대표 키워드를 넣고 얼른 스크롤을 내려서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이 영역에 내려오시면 이게 랭크 순이거든요. 스마일 배송이나 아니면 롯데백화점, 신세계 이런 애들을 빼고 일반 판매자를 이런 식으로 클릭하는 겁니다. 일반 판매자 클릭해요. 일반 판매자 클릭하면 나오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곳으로 갈 필요도 없어. 얘 하면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 카테고리를 봤다라고 하면 얼른 또 엑셀을 올려서 적어주는 거겠죠. 저거는 카테고리. 이게 제일 쉬워.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두 개로 갈렸어요. 카테고리가 막 두 개가 나와요. 본인한테 정확한 카테고리로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노출 기준 다 확인하셔가지고 해야겠지만 웬만해서는 틀리지 않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냥 정확한 카테고리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명이에요. 1등, 2등, 3등, 4등 판매자를 쭉 봐요. 그래도 요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복사해, 그리고 너 그리고 복사해. 귀찮은가 봐. 이거 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복사해. 그리고 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검색이 새로 나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옛날에 검색어를 찾고 이렇게 했지만 의미 있나요? 진짜 욕심나면 1등부터 한 10등까지 그냥 쭉 나열하세요. 나열하고서 중복되는 애들을 남기고 다 빼봐. 다 빼보는 거죠. 다 빼봐. 중복되는 애들
빼고 남으면 결국에는 그 키워드만 남잖아요. 그거를 일자로 쭉 배열해 갖고 상품 등록하시던데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는데 뭐 하나의 방식일 수 있죠. 하나의 방식일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관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 쇼핑에 노출될 때 그 가격 비교 생성 여부 이거 체크 안 하시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띄어쓰기요. 네, 띄어쓰기. 그리고 지금 위에 저기 보시면은 한 판매자는 인치라는 걸 다 넣고 하나는 숫자만 쭉 넣고 인치를 이렇게 넣었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검색하고 요렇게 검색했을 때 다 이 판매자가 노출이 되나? 혹은 그냥 이렇게만 넣어놓고 15인치 뭐 노트북 파우치 혹은 15.6인치 노트북 파우치 16인치 노트북 파우치 17인치 노트북 파우치를 검색할 때 요 세 번째 보여지는 이 판매자가 다 나오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 그걸 다 확인을 하면 그쵸. 예, 중복되는 단어를 제거할 거냐 말 거냐 이 기로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생성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도 지마켓 옥션에는 두 개 사이트가 서로 다르고 카테고리마다 다 달라서 중복되는 단어를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노출을 내가 잘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차피 요즘에 이제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수정을 해 가면서 내가 써놓은 이 전체 키워드에 그리고 주요적으로 노출이 돼야 되는 부분에 이 세 가지가 다 부합돼서 노출이 정상적으로 되는가? 요거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겠죠.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을 미리미리 조금 해두시고 이 상품명이 나왔을 때 어디다가 여기다가 최종 상품명을 넣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판매 가격은 뭐 본인이 생각하시는 공급가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계산 방식에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이런 얘기를 판매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공급가가 있겠죠. 이게 내 가져오는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판매가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수수료 포함해서 제외하고 남는 마진의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공급가에서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더해서 마진까지 퍼센테이지를 책정하는 게 맞을까요? 같은 얘기인가요? 아니죠? 판매가를 기준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공급가에서 플러스해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 새로 오신 배우신 분들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판매가에서 여러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마진의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시장에 존재되어 있는 아니면 그냥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공급가에다가 여러 가지 비용을 이제 더해서 마진까지 해갖고 판매가를 형성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늘 처음 만나신 분들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생각보다 많으시던데 배우신 분은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경님 틀리면 안 돼요. 네. 사람들이 안 배운 사람인 줄 알 거 아니에요. (1번이) 맞죠? 네, 1번. 시장에 그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어디까지 이제 파생을 시킬 수 있냐면 시장에 그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아까 그걸 다 지워버렸네. 지울게 이제. 시장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왜? 아까 선호하는 기준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네. 기준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가에 맞춰서 공급가를 가져오는 게 맞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공급가를
내가 만들 때 그죠? 만들 때 첫 번째 일반 남한테 받아서 가능한 거냐, 혹은 뭐 이미지만 떠와서 도매몰에서 뭐 도매국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떠와서 도매몰에서 가져와도 괜찮은 거냐, 요런 이제 뭐 비슷하잖아요. 이게 두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요즘에는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제 경계선을 좀 떨어뜨려서 안 된다, 이건 안 돼, 소량으로라도 1688이나 아니면은 타오바오나 아마존이나 이런 곳에서 가져와야 되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량이 안 되는 것 같네, 대량으로 가져와서 승부를 봐야 하냐. 여기에 이제 고민이 하나가 생기죠. 국내 생산도 가능하냐. 요거잖아요, 그죠? 야, 이건 약간 이거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생산해야 되냐. 여기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완제품 생산이냐, 변경 생산이냐, 디자인 아예 그냥 내가 요청해서 디자인 생산이냐, 제조라고 할게, 설계해서 생산이냐. 이제 여기에 이제 금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죠? 그죠? 금형, 뭐 부자재, 뭐 혹은 뭐 원자재 이런 것들을 뭐 갖다 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내가 용가리 통뼈라고 칼 수 있는 그냥 그 정도만 가지고서 시장에 뛰어들면, 만약에 이게 끝판왕에 와 있는 상태에서 요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 들어오면 결국에 얘한테 뭐에서 밀릴 거냐면 공급 원가도 문제가 되겠지만 수량, 재고에서 밀리시는 거예요. 재고. 나는 조금 팔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얘는 재고가 꾸준히 있잖아요. 계속 루틴이 계속 굴러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뭐가 또 문제가 될 거냐면 하루 발주량 이런 거, 포장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거든요. 끝판왕으로 가면 갈수록 물류 뭐 보관 이런 것들 전부 다 차이가 나요. 전부 차이가 나서 이때부터 이제 물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거 가져와갖고 그냥 뭐 쿠팡만 하고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근데 단타치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기준이 판가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1번부터 6번까지 어느 포지셔닝을 띄고 있는 거야. 시장의 경쟁 강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 세지고 오래됐고 하면 더 이쪽으로 붙겠죠. 번호가 큰 쪽으로 가겠지. 그러지 않은 쪽은 또 이렇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 관심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저렇게 돼 있고,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것들이 또 있고, 인증에 맞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증에 딱 뭐라 그럴까요? 인증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안 하는 또 이런 곳들이 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는 이겨낼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 지식 등등등등등등등등등이 있죠. 그래서 디자인이 조금 이제 받쳐주는 사람들이 보통은 요쪽으로 좀 많이 오죠. 이렇게 소량 생산이든 뭐하든 본인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딱 자기만 팔 수 있는 것들을 딱 만들어 놓고 막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모아님 도라고 해서 맞으면 잘 되고 아니면 안 되고, 그 디자인 잘 하시는 분들이 자기 상세 페이지 어떤 능력이나 뭐 쇼핑몰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이거 내가 가져와갖고 잘 꾸며갖고 팔면 팔리겠지라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특히 디자인 하시는 분들. 근데 와보면은 그게 바뀌거든요. 상품이 먼저예요. 마케팅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막히고, 혹은 또 뭐 나는 제조사야, 공장 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와갖고 보통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분석을 못해. 그냥 자기가 제조하는 게 짱이야. 나는 그냥 6번이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들어오는데 선호도나 이런 것들을 볼 줄 모르는 거야. 자기가 만드는 게 그냥 짱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들. 그래서 판가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를 담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성을 넓혀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뭐 한 개의 상품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냐, 뭐 등등등의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가는 여튼 선호하는 기준이 있는 거다.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값이 중요하다. 그게 판매자의 경쟁 강도나 공급을 그 가져오는 어떤 기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14,900원에 받고 B 상품을 16,900원에 받고 그다음에 얘를 18,900원에 받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수수료 설명은 조금 스킵을 하고요. 그다음에 색상이나 사이즈가 있으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늘어나는 거죠. 요즘에는 그 이제 추가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정책만 설명하고 넘어가죠. 대표 이미지 플러스 또 뭐예요? 상품명 플러스 판매 가격 중에 영원 옵션 추가금이 붙지 않는 거 이게 동일해야 한다. 옵션을 짤 거면 이게 동일해야 된다. 앞에 딱 나와 있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 조건이죠. 조건이니까 요거는 꼭 맞추셔야 됩니다. 꼭 맞추셔야 돼요. 이거는 요즘에 어느 사이트를 가도 다 똑같습니다. 단품을 그렇게 외치던 모든 사이트가 갑자기 왜 옵션으로 돌아왔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면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긴 G마켓 옵션이니까요. 그쵸? 네 추가 구성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객단가를 높이는 겁니다. 객단가 이렇게 그리고 호스팅 아까 정리했고 그러면 이제 상품 등록할 거 다 끝났네요. 얼른 이미지 호스팅에 이래 넘어와갖고 카테고리 쪽에 일단 상품도 2.0 클릭하고 카테고리 쪽에 검색하는 거죠. 아까 노트북 파우치였잖아요. 노트북 파우치 아유 왜 이래 못생긴 얼굴을 한 번 더 봐야겠군요. 안 뜨네. 네. 제 얼굴 뜰 때마다 소름 돋아요.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정말 어이없는 상황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김덕주 강사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시간을 약 한 30초 갔잖아요. 보통 이제 ESN 플러스 들어가시죠? 그럼 거기 팝업창 뜨잖아요. 거기에 그 남자 2명 나와갖고 얼굴 나오죠?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그러면 에이? 다 이래요. 실물이 낫다는 얘기지. 됐어. 노트북 파우치 따지지 마세요. 실물이 낫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택 이거였잖아요. 그죠? 선택 이렇게 브랜드 있으신 분들은 넣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아이고 뭐야 이게 왜 나와? 엑셀 나와야죠. 요거 최종 상품명을 넣는다. 네. 다음 등록 때는 제가 그 검색 정확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뭐 한 달 뒤긴 하지만 어지럽네요. 넘어가서 90일 최대죠? 그죠? 네. 판매 가격 아까 14,900원 넣어주고 주문 옵션 설정할 거면 해서 2개 조합형이었죠? 색상과 사이즈였으니까 여기에 직접 입력 있잖아요. 네, 그거 하셔도 돼요. 굳이 여기에서 선택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사이즈 있죠? 직접 선택으로 해갖고 쭉 하시면 돼요. 여기 네. 얘는 없어? 직접 입력이? 어이씨 없네. 얘는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그죠? 쭉 하셔가지고 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겁니다. 저장. 맨날 저장 안 누르고 저는 옵션을 설정했는데 옵션이 안 나와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요거 저장 네,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밑으로 쭉 하고 뜨죠. 그 다음에 근데 옵션 많은 사람들은 힘들겠어. 이거 일괄 등록 제가 눌러봤는데 이게 샘플이 말이에요. 반영되고선 해줬나? 한번 볼게요. 궁금하네. 야, G마켓 진짜 착하다. 해줬네. 대량 등록 가능하네요. 옵션 이걸로 등록하면 돼요. 진짜 착하다. 원래 없었잖아요. 박수다 이거. 진짜로. 이모티콘 빨리 박수 쳐요. 와, 해줬네. 없었거든. 야, 진짜 친절하다. 엑셀로 넣으세요. 네, 엄청 쉬워요. 엑셀로 넣는 법은 지금 할 수가 없네요. 시간이 별로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사은품 있으시면은 좀 적어주시고 네, 적어주세요. 엑셀 할까요? 해요 말아요. 채팅창에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채팅을 남겨주세요.
그다음에 이게 방송기기로 와버렸네요. 노트북 그거라서 인증생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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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의 중국입니다. 띡 됐죠? 노출 정보로 넘어와요. 노출 정보로 넘어와서 1000에 1000짜리 이미지 넣게 되겠죠? 그죠? 뭐 이거 안 합니다. 내 거에 있기는 1000에 1000짜리 여기 있잖아. 딱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썸네일. 그리고 나서 HTML로 작성 이걸 누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넣어놨잖아요. 찍 해서 씩 복사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씩 넣고 미리 보게 하면 좌좌작 하고 뜨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잘생겼네. 저보다 못하죠? 그죠? 넘어와서 넣고 이게 요거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건 이미지 시간에 들으세요. 이미지 시간에. 그리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상품군을 선택하고요. 이게 가방이잖아요. 자파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가방에 가깝죠? 여기 쭉 적어주는 거예요. 쭉 적어주고 당일 발송 관리 눌러갖고 생성하셔갖고 넣는 거죠. 그죠? 쭉 요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쭉쭉쭉 리스트를 이렇게 보여주겠다고. 오케이 뭔가 했네. 네. 다 펼쳐서 보여주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도서상간 보내야죠. 택배 원하시는 택배사 계약 택배사 넣어주시고 그리고 출하지 아까 해놨잖아요. 띡 넣어주고 난 묶음 배송할 거야 라고 하면 이 리스트에서 무료 배송 선택해주고 여기에 이제 5,000원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엄청 쉽죠? 추가 정보 넘어왔어요. 다른 거 넣을 필요가 없어. 넣을 게 없어. 아무것도 넣을 게 없는 거야. 쭉 내려가서 뭐만 해요? 요것만 하는 거죠. 선물하기 등록할게요. 가격 비교 노출할게요. 쿠폰도 적용할게요. 지마켓에서 할인 적용하면 나 다 할게요. 해주세요. 한 다음에 넘어옵니다. 2개 사면 나는 1,000원 할인해줄게 해갖고 2개 이상 사면 나는 1,000원 할인. 이렇게 귀엽죠? 네, 요것도 2개 사면 1,000원 할인 원으로 바꿔주고 1,000원. 요거 퍼센테이지 없다고 궁시렁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원 단위로 하면 되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더 사면 할인 막 이런 것들이 리스트에 뜹니다. 좋아요. 그런 것도 괜찮죠, 그죠? 그리고 또 쭉 내려와서 요거는 리스팅 부가 서비스는 늘 말씀드리지만 3일 연속 고정적인 주문 수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상품 관리에 요거 이제 등록하기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상품 관리에 들어오셔서 3일 연속으로 뭔가 주문 건수가 나왔어. 빨리 그 상품 번호 해갖고 검색한 다음에 걔가 얘야, 얘 이놈이야. 그러면 빨리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부가 서비스 설정 클릭하셔가지고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옥션 넣으면 옥션 프리미엄 지마켓이면 포커스 해갖고 늘 이득을 보는 게 30일이긴 하지만 30일은 처음에는 며칠만 해라? 7일만 해라. 처음에 7일만 하세요. 7일만 하고 또 조금 좀 지켜봐야죠. 언제 내가 꼼꼼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딱 했는데 뭐야 계속 나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31일 하는 게 비용적으로 좋다. 74, 28 그죠? 이틀 비죠? 그죠? 15일을 2번 하면 30일이긴 하지만 그냥 30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우리 원래 7일, 14일이었거든요. 15일로 해줬는데요. 그죠? 74, 28 하느니 그냥 30일 하는 게 맞죠. 그죠? 이건 31일로 해주면 안 되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31일 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뭔가 혜택을 주는 거지. 이거 62일 하면 되나? 이거는 93일 하면 되고. 맞나? 네.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7일에 얼마야? 3,000원입니다. 한 개 상품에. 74, 28. 그죠? 400 얼매.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고정적으로 뭔가 주문 수량이 나오면 그때 적용을 해주는 부분이다. 그죠? 네. 끝났습니다. 등록 데이가. 계획 안에는 가격 비교를 잘 묶을 수 있는 상품명 작성법 이런 것들도 하나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검색 정확도 지마켓 위주로만 설명하는 거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은 갑자기 또 그래버리면 새로 오신 분들이 힘들어하실 거니까
기초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11월에는 검색 정확도, 12월에는 가격 비교를 생성하려면 어떻게 뭘 맞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춰갖고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희가 퀴즈를 낼 동안 사장님들은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명절 끝났으니까 뭐 서로의 안부를 물으신다거나 뭐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엑셀 다음에 할게요. 네. 엑셀. 짜짜짜. 지금 퀴즈를 내고 있을 겁니다. 매우 쉽기 때문에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쉬워서 맞추신 분 3분 드릴 건데 3, 6, 9에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눈치 게임입니다. 제 개인 의견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저도 지마켓이 제일 좋습니다. 오픈마켓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중 상품 등록 1.0이 완전히 요즘 이렇게 한글이 헷갈리죠? 완전히 없어지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1월, 10월, 2월, 11월, 3번, 12월, 4번, 9월.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맞추시는 분한테 드린다 그랬어요. 뭐지? 뭐야 이게 답변이 왜 이래 다들? 나 이해가 안 돼. 6을 왜 찍은 거예요, 박가연님? 9는 뭐야? 아, 나랑 저랑 369 한 거예요, 혹시? 야, 아, 저랑 369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네. 박수를 치셨어야죠,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겠네. 4.49월? 틀리신 거고. 오답이죠?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없어지는 거. 지금은 등록 버튼이 없어진 거. 그것도 10월이었고 등록 버튼이 없어진 게. 그러니까 9월은 해당이 안 되죠. 3번 12일 시네스님이 정답이긴 하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레이트 스타트. 박가연님 아쉬워요. 웰그린님 하나. 그다음에 다이브님 떨어졌죠? 완전 다이브 했어요. 정케이님 떨어졌죠? 요 분 누구예요? SSYH237님. 그다음에 여기 넘어가잖아. 잠깐만 어딨어?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딱 3번이구나는 아니죠. 이미 넘어간 거니까 하나 둘 정훈케이님 맞죠? 정훈케이님이 맞아요? 그죠? 네, 정훈케이님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뒤로 맞춘 사람이 별로 없어. 정훈케이님. 정훈케이님이랑 그 다음에 SSYH237님이랑 그 다음에 웰그리님이랑 맞죠? 맞는 것 같아. 맞습니다. 저는 양보하신다고
HK님 맞히신 적이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일부러 좀 트릭을 넣은 겁니다. 보통 헷갈렸으면 1번 10월이랑 그 3번 12월이 헷갈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9월로 간 건 왜 그래? 공지를 다 기억하고 계시나 봐. 옛날 공지에는 9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퀴즈를 낸 거예요. 얼마나 착해, 이런 걸로. 됐죠? 넘어가고. 와, 이걸 맞추네요. 저는 양보. 뭐 의미 없어요. 퀴즈 틀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됐습니다. 네. 등록된 요걸로 마치고 시리즈별로 이렇게 해갖고 12월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